하나 둘 셋. 성공. 잘 있었어요? 네. 좋아. 수업? 교시 갖고 왔어요? 그러면 지금 분자계도 하고 있어요? 네? 분자계도 몰리큘러. 아, 네네. 지금 몰레큘러 우리 특전 이상을 거의 반 정도 1.2 그 정도 나왔고 그 다음 PPT는 안 올리시 안 올린다고요? 네, 그런 말씀 안 올린다는 건 그러니까요. 입기는 건데 그러니까 수업할 때는 보여주는데 그 파일로는 내 얘기 안 잡아요. 그랬었어. 따로 쫄라서 뺄 때는 막 쫄라. 지금 필기를 할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저 이상 사람이야. 안 올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그런 틀 말씀하시는데 제가 게 다르네요. 아니면 프린트라도 해서 달라고. 이상한 사람이야. 유희 씨요. 그분 원래 이상하시죠? 아, 그거 아니라 진짜 4년 전 선배님부터 운동했어요. 그때부터. 맞아. 그래서 정말 유인 자, 보자. 그냥 가서 쌤 부승이 늦는데요. 뭐라고? 부승이 르미 승준이 영현이 늦어요. 밥 먹다가요? 아니요. 그러면? 둘은 밥 먹. 부승이랑 영현이 밥 먹다 있는데 승준이랑 르미는 버스 타고 있을 거예요 지금. 왜요? 아니요. 이제 삼성역에서 방금 버스 탔을 거예요. 그래요? 늦은데 아, 부승이도 봤는데? 왔다가 얘네 밥 먹으러 갔어요 둘은. 그래. 현승, 은재 소리 잘 들려요? 소리 들려? 하나, 둘, 셋, 넷. 소리 잘 들려요? 아이고. 오케이. 이 현장에 이건 뭐냐, 서구도 있고. 소구가 아니고 서구. 그다음에 세인 수아 있어요. 그래서 소리 잘 안 들리면 이 친구들한테 카톡 해주세요. 알겠죠? 됐다. 보자. 자, 보세요. 자, 내가 그 유희교사 자료를 드렸거든요. 갔을 거야, 알겠죠?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페이지 번호도 넣어놨거든요. 1, 2, 3, 4 오른쪽 위쪽에 보이죠? 그래서 원래 교사 자료에는 페이지 번호 없어가지고 헷갈렸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페이지 번호 넣었어요. 좋죠? 아, 싫어요? 좋죠? 자, 그러면 어디를 보냐면 학교 교재에 어디를 보냐면 몇 페이지냐? 몇 페이지야? 페이지야. 27페이지. 27페이지. 27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8.6이라고 돼 있고 공유결합의 부분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그 좀 아리까리 해서 나한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었어가지고 내가 관련해서 문제 하나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만 풀 수 있으면 이쪽은 끝이에요.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다. 이것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시다. 자, HF의 핵간 거리가 0.92옹스트롬 이고 측정된 쌍극장 모멘트 값이 10대 마이너스 30승 쿨롱미터다. HF의 퍼센트 연성은 얼마냐? 자, 계산기들 있으니까 풀어봅니다. 시작. 저 세우세요. 자, 맹하게 잊지 말고 자 풀어보세요. 저거만 풀 수 있으면 끝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저거. 자, 재미 놀아요. 몰라요. 아직 안 됐어요. 서구 네? 졸리죠? 아니요. 잘 거죠? 아니요. 좁은 게 잤잖아요. 저번에 안 잤어요. 저번에 잤어. 아, 저저번에 잤다고요? 지난번에 잤잖아. 지난번에 안 잤어. 안 잤어? 저때 여기 잤잖아요. 지난번에 여기 있었어요. 그래요? 지난번에 4시간에만 잤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그래요? 알았어요. 오늘도 안 될 거예요? 고마워요? 좋습니다. 아, 좋아요. 서구가 잘 것 같아요. 그냥 평소의 모습이잖아. 평소의 데이터로부터. 맞아. 평소의 데이터로부터.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성 힘내줘요, 알겠죠? 자, 어쨌건 몇 프로 나와요? 41. 40% 정도 나오거든요. 40%. 됐어요? 네. 됐어요? 자, 복습형 한 번만 풀어보면, 자, 우선 첫 번째 1. 쌍극자 모멘트를 보통 어떻게 써요? 이게 그리스 알파벳 뮤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델타 RE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럼 이제 각각의 항이 뭐냐면 요 델타 이게 이제 뭐냐면 전화 분리의 정도 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RE가 뭐예요? 이게 결합 길이라고요. 그럼 이 수식으로부터 바로 델타는 짜잔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쌍극자 모멘트의 정의이기 때문에 정의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정의는 외우는 거예요. 그냥 전화가 분리가 된 정도의 결합 길이 곱한 걸 쌍극자 모멘트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냥 이유 없어요. 그냥 저렇게 정한 거니까 외우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그 쌍극자 모멘트 값이 얼마라고? 0.04 곱하기 10 마이너스 30 아니면 쿨롱. 그 다음 결합 길이가 얼마라고요? 0.92 옹스트롬.
교재 없다고 한 사람. 저요. 뭐야? 태블릿 있네. 아 이거 말고도 다른 교재가 다 없어요. 그 이게 따로 없으면 안 돼. 여기 한번 있잖아. 이거 말고 이건 있죠. 없어도 되네. 아 이건 없어도 되는데 다른 교재가 없어요. 학원 교재가 없어요. 그럼 이걸 한 거지? 그러면은 그래도 그냥 주세요. 그래, 좋아. 자, 이들 여기에 있는 옹스트롬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뭐예요? 이 옹스트롬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를 뜻하죠. 0.92 옹스트롬 대신에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를 나누어 주는 거지. 그럼 이때 두 개를 계산하면 값이 뭐가 나오느냐? 뭐더라? 대략 값이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쿨롱이 나온다. 10만 20승 쿨롱이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뭐 그냥 단위가 싹싹 약분이 되고 요 단위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이때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0승은 값이 너무 작죠. 그래서 물리적 의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참고로 전자 한 개의 전하량 크기가 어떻게 되나요? 2라고 쓰고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때 여기에서 이 전자 하나의 크기, 전자 전하량 크기가 이 정도니까 우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바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포 2는 값이 얼마일까요? 1이 되는 거 알겠죠? 알겠어요? 얘가 이거니까 얘를 나누면 1이 되겠죠? 알겠죠? 이해했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또 델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0승 쿨롱이 나왔는데 나온 걸 1로 나눠도 등호는 성립하죠? 성공해 맞아요? 근데 1 대신에 이걸 넣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0승 쿨롱 오버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포 2 해서 얘를 계산을 해주면 값이 뭐가 나오느냐? 0.42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자의 0.4개에 해당하는 전하량이라는 뜻이죠. 그럼 이것으로부터 저 극성 공유 분자에 대한 모델을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요렇게 자, HF인데 여기에서 수소하고 플로라이드 전기 구성도는 누가 더 커요? 수소하고 플로라이드 중에 수소와 플로라이드 중 자, 이렇게 그리스 알파벳 카이로 쓰면 전기 구성도인데 이게 어디가 더 크고 작아요? 이쪽이 크죠? 플로라이드가 얼마예요? 4 정도 되고 수소는
수소는 2.2 정도예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 플로라이드가 델타 마이너스가 될 거고 수소가 델타 플러스가 되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것이 지금 이 델타 값이 얼마라고요? 전자 0.4개에 해당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얘를 다시 어떻게 간주할 수 있냐면 바로 수소하고 플로라이드가 결합되어 있는데 수소는 0.4 플러스 플로라이드는 0.4 마이너스 이런 부분 전환을 갖는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수소에서 플로라이드 쪽으로 이 결합전자가 0.4개의 전자가 이동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가상적인 이온 결합 모델을 생각을 해보면 HF가 만약에 100% 이온 결합을 준다 라고 하면 수소가 있고 플로라이드가 있는데 자, 잘 봐요. 루이스 구조상에서 플로라이드에 이렇게 비공호 전자가 세 쌍이 있죠. 보이세요? 근데 여기에 있는 결합 전자가 이온 결합이 된다는 얘기는 100% 플로라이드 쪽으로 다 이동해 버린 거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소는 전자를 하나도 갖지 못하는 거고 이게 이온 결합인 거지. 그럼 이때 여기에서 플로라이드의 형식자는 얼마예요? 플로라이드가 전자를 8개를 갖는다면 1 마이너스겠죠? 이게 뭔지. 그럼 이때 이 수소는 그 이온가가 1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가상적인 이온 결합을 하게 된다면 이 수소는 1 플러스 1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델링 속에서 바로 어디를 지우나? 여기를 지우자. 바로 퍼센트 이온성.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가상적으로 이온 결합이 되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인 거죠? 그러면 그 1분에 지금 부분 전하가 얼마가 나타났어요? 0.4씩 나타났죠. 그러면 0.4 곱하기 100 하면 40%. 이렇게 계산하는 게 바로 퍼센트 이온성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경우 퍼센트 공유 결합성 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바로 100%에서 빼기 퍼센트 이온성을 빼주시면 되죠. 그러면 60%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 퍼센트 이온성과 퍼센트 공유결합성을 비교하면 당연히 어디가 더 크고 작습니까? 이쪽이 더 크죠? 그래서 이 결합은 극성 공유 결합이다 라고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되니까 쌍쌍원트 계산하는 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잘 못 구할 것 같아서 좀 어렵다고 해서 질문한 사람이 있어서 내가 한번 풀어본 거니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됐다. 자, 그 다음 어디를 한번 가보시냐면
34페이지에 8.8 챕터라고 있을 거예요. 공유 결합 에너지와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34페이지. 아, 34페이지 찾았어요? 뭐 이렇게 페이지 번호 있으니까 좋죠? 맞아요. 내가 이때 한 거라니까 내가 이렇게 선수. 유희 선생님 줘야 내가 좋아요. 그렇죠. 유희 선생님에게 프린트도 안 주잖아요. 프린트도 안 주고 이게 번호도 없잖아요. 근데 나 이 번호도 주고 프린트도 주고 좋죠. 고마워요 여러분. 아이고, 유희 선생님이 이 뒷부분은 프린트 안 준다며요. 좀 달라고 쫄라보세요. 쫄면 안 된다고요? 혼난다고요? 혼난다고요? 네? 무섭다고요? 알겠죠? 이게 뭐 종이라도 좀 인쇄 좀 해달라고 필기하기 너무 어렵다고 막 쫄라보세요, 알겠죠? 네, 아니 이렇게 학교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야? 파워포인트 보여주고 말 몇 마디 하고 끝이에요 그냥? 그냥 띡 보여주고 이거야 이거 그 다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최악의 수업인데 그게. 하여튼 알겠죠? 그래서 막 쫄라 막 울어. 지원이 죄송하세요 울어요, 알겠죠? 맞아 죽을 수도 있어. 왜? 뭐 운다고요? 우는 게 왜요? 보기 싫다고 맞아 죽을 수 아 울면 꼴보기 싫다고 때린다고요? 근데 오히려 더 그래 하여튼 알겠어요. 자 보자 34페이지. 이거 중요성은 나가는데 아이고. 자 34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8.8이라고 해서 공유결합 에너지와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을 거예요. 찾으시오? 찾죠? 자, 그럼 이게 뭐냐? 우선 첫 번째 1 이걸 알아야 돼요.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 이건데 우리말 번역은 결합 해리 이거부터 하자. 결합 해리 다시 결합 해리 반응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얘는 첫 번째 원자간 결합 전자쌍 이 양쪽 원자로 동중 분해되는 반응 요걸 결합 해리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짜잔. 자, 그 유명한 뭐 슈쇼 분자라고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때 중요한 건 G가 뭐예요?
집에서 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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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본 사람? 집에서 가스 해봤다. 오, 좋았어요. 어땠어요? 반응이? 시원했다고요? 아니 아, 스스로 떴다고요? 가스가스냐고 보이는 집에서 이거 가스 이거 안 해봤어요? 아니 지가 방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 아니 가만 이게 5번이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뿜 다음에 가스 이랬다고요? 그래요? 그건 좀 이상한데? 맞아. 집한테 가야겠다. 꼭 해보세요. 꼭 해보세요. 저 잠깐. 자, 그래서 이제 G, 이 기체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기체 상태. 이 기체 상태. 이것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자인데 기체 상태의 결합에 대해서 자, 그럼 여기 이제 결합 전자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결합 전자쌍이 이렇게 2개가 있겠죠? 결합 전자가 2개가 있겠죠? 그럼 이게 양쪽으로 동등하게 분해되는 거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왼쪽으로, 나머지 하나는 오른쪽으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중에 짜잔, 짜잔, 이렇게 되는 거야. 보이시죠? 이거. 이걸 결합 해리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역시나 최종 상태에서도 기체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뭐 이놈도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는 원자가 된 거죠. 이렇게 되는 반응을 뭐라고 부른다? 결합 해리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 만약에 수소 분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2개의 분자가 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동등 분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2개의 전자가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전달되면서 결합이 해리가 됐다 라고 하면 나중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서 이 2개의 전자가 이리만 이렇게 이동해 오는 이런 해리 반응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요 수소 형식자는 얼마일까요? 혹은 이온가 얼마예요? 요거 이온가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인 거 알겠어요? 1 마이너스? 왜냐하면 수소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 있어요? 수소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예요? 수소는 최외각 전자 몇 개예요? 1개잖아요. 1개 있는 게 정기적으로 중성이라고요. 그 정기적으로 중성인 것에서 전자가 2개가 됐으니까 이온가가 1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알겠죠? 자, 반면에 이 녀석은 이온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1 플러스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이 반응은 뭐다? 결합 해리가 아니에요. 이건 결합 해리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이런 반응은 뭐라고 한다? 이온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합 해리와 이온화라는 말의 차이를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참고로 우리가 H라고 하면 이름이 뭐예요? 바로 하이드로젠이라고 하잖아요. 수소? 그러면 이 녀석의 전자배치가 어떻게 돼요? 가장 안정한 전자배치, 수소의 전자배치 바로 1s1이죠? 맞아요? 그래서 원래 수소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 있어요? 하나가 이렇게 있다고요. 알겠죠?
근데 이때 요놈의 수소가 1 플러스가 된 거. 그럼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1s 빵이 되겠죠. 최외각 전자 하나를 뜯어낸 거.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얘 이름을 뭐라고 해요? 얘 이름을 프로톤이라고 하죠. 우리말 번역은 슈쇼 이온. 알겠죠? 자, 근데 하나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한 오비탈에는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s 오비탈의 최대 전자 배치는 바로 1s2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때 이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최외각 전자가 하나인데 외부에서 전자 하나가 더 들어온 거지. 그러면서 이온가가 1-가 되는 거예요. 이때 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이드라이드. 우리말 번역은 슈쇼 음이온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하이드라이드 같은 경우는 수능화학 원에도 종종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수소와 관련돼서 이렇게 전자 배치에 따라 이온가가 이렇게 되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여러 화학종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렇죠?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 결합혈이다, 결합혈이 아니다? 결합혈이 아니다. 이런 건 이온하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무슨 왜? 추워요? 어딜 자꾸 봐요? 카메라 왜요? 이상해? 왜요? 그래요? 현승, 은재, 서진아 잘 들려요? 잘 들리나요? 잘 들려요? 이제 그래 은재가 잘 들린대요. 부승이가 자꾸 카메라를 봐서 은재를 보고 싶었나 봐요. 임서진 네 하는데요? 임서진이 네 하는데요? 네? 그래? 그래. 깜짝. 왔어. 자기가 빽빽 안 해. 이거 수아랑 안 주면 되잖아. 뭐라고? 잘안 보일까 봐. 카메라 흔들어. 이거 바로 차고 말해. 조심스럽게. 내가 더 건드렸다. 그렇지. 잘했어. 내 몸을 보고 카메라를 들고. 오케이. 됐다. 자, 그래서 이게 결합혈이 반응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저 결합혈이 반응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돼요. 이제 영어 표현으로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라 하고요. 우리말 번역은 결합 헬이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 중간에 있는 디소시에이션하고 헬이를 이제 보통 생략해요. 그래서 뭐 본드 에너지, 뭐 결합 에너지, 뭐 이렇게 이제 번역하기도 하고, 알겠죠? 자, 이 녀석은 뭐냐면, 이 녀석은 바로 결합 헬이 반응의 반응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녀석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언제나 흡혈입니다. 언제나 흡혈입니다. 단 하나의 예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표기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인데,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기에 있는 수소 분자에 대해 수소 원자가 될 때, 이때 이제 엔탈피 변화가 대략 어느 정도냐면 3
432 네. 아 여기요. 저 이거 다 했었어요. 뭐라고요? 이거 다 했었던 거 같은데. 나하고는 안 했잖아. 쌤하고 한거 같은데. 저번 수업 때 저번 주- 아 여기서 네. 더 할 게 있어. 더 할 게 있어. 더 할 게 있어. 더 할 게 있어. 이것도 안 했잖아요. 이거 말하는 이것도 안 했잖아요. 여기 이제 더 할 게 있어. 자, 이렇게 된다고 했죠. 이거. 여기까지 기억나죠? 기억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요걸 해야 됩니다.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잉. 얘 줄게요. 줄게요. 에이. 자, 다시 한번 이게 어쨌거나 무슨 반응이라고 무슨 반응? 흡열 반응. 흡열 꼭 기억하시고. 근데 이제 얘를 또 편의상 여러 가지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흡열 반응된 에너지 432를 책마다 좀 달라요. 책마다 B2라고 쓰는 책도 있고요. BD2라고 쓰는 책도 있고. 근데 그 학교 선생님 교재에는 D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수업하실 때는 B라고 이거. 아 진짜로요? 아, 뭐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써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충 그냥 흡열 반응 에너지인데 뭐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나도 사실은 B라는 표현을 선호하긴 하는데 뭐 여하튼 알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세 번째 반응 엔탈피를 표현할 수 있어요. 혹시 이건 했나요? 델타 HF? 이건 안 했죠? 한거 같아요. 어? 했어요. 델타 HF 했다고요? 표준 생성 엔탈피 했다고요? 네. 뭐 했었어요? 유희 선생님 시간? 아니요. 그럼요? 유희쌤 시간 했어요. 성경도 했어요. 뭐라고? 어디서 했다고요? 학원 했어요. 아 그렇지. 나는 했었지. 유희쌤 시간에 했었어요. 아 유희 선생님 델타 HF 했다고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왜 했지? 준비를 안 나오는데 아직 미쳤대요. 뭐 여하튼 자 반응 엔탈피 표현 요거 꼭 기억하세요. 뭘 외워야 되냐면 이걸 꼭 외웁시다. 델타 H 반응은 모든 반응물 B2 빼기 모든 생성물 B2 요걸 꼭 외우셔야 합니다. 뭐 증명하는 일반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으나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냥 수식을 외우시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밑에 여기에서 얘를 한번 들어보자. 근데 왜요? 보통 생성해서 반응을 빼잖아. 저거는 왜 반응해서 외우라고. 생성? 외우라고. 뭐 그렇게 이유가 막 외우면 돼요. 알겠죠? 알겠죠? 외우시면 됩니다. 왜 외우질 않는 거지? 그래? 외우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 인간의 모든 교육은 무슨 교육이죠? 주입식 교육입니다. 알겠어요? 주입식 교육이 없는 게 없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사람한테 주입식 교육을 시키면 어떻게 해?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하는 인간이 있을 수 있다를 믿게 된다니까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게 주입식 교육의 끝판왕이에요. 사람한테 막 주입하면요 죽었는데 부활하는 인간이 있을 수 있다. 알겠죠? 이걸 믿게 돼요. 사람이 막 주입이 되면 거짓말 같게도. 부활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믿게 된다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믿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막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옆구리에 간에 창이 들어와서 죽었는데도 과다출혈로 간에서 간에 칼 찔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간에 여러분 간에 있잖아요. 총이나 칼 맞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간에 칼이나 총 맞으면요,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출혈이 일어나요. 피가 있잖아요. 피가 콸콸콸 나와. 왜죠? 간에는 무슨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간은 중요한 작용이 있죠. 여러 가지 작용이 조혈 작용이 있죠. 간에서 피를 만든다고요. 그래서 간에는 피가 많이 있어. 간에 총이나 칼을 맞잖아.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출혈이 벌어져요. 즉사예요, 즉사. 알겠죠? 근데도 거기 매달려서 부활하는 인간이 있는 거야. 그걸 믿게 된다니까? 뭘 하게 되면? 주입을 하게 되면? 그만큼 주입식 교육은 무서운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저 누구냐? 지원이? 외워 그냥. 알겠죠? 이거 뭐 시켰다고요? 아니에요? 그래요? 외워.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게 왜 이런지 살짝 보여드릴게요. 살짝. 알겠죠? 살짝 보여드릴게. 자, 예를 들어 보자. 뭐 학교 교재에 있는 거. 말이 생각이 안 나요. 그렇지. 자, 이 녀석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1. 에너지 도표. 자, 위로 갈수록 고에너지 상태고요. 자, 그럼 이때 짜잔. 짜잔. 이렇게 있는 게 이게 바로 저 반응식상의 반응물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짜잔. 이렇게 된 게 생성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짜잔.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델타 H 반응. 아시겠죠? 이게 반응열이에요. 그래서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되는 반응열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요. 알겠죠? 자, 근데 이따 짜자자잔. 얘를 영어 표현으로는 virtual state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말 번역은 가상 상태. 자, 여러분, 가상이라는 건 진짜 있는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진짜예요. 가상이라는 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 그냥 어떤 논리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상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럼 어떤 상상을 할 거냐면 바로바로바 요렇게. 알겠죠? 그래서 어떤 형태냐면 모두 원자화. 무슨 말 알겠죠? 이런 상태를 지금 버추얼 스테이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읽기가 어렵냐면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지. 이런 거지. 뭐 예를 들어서 그 비잔틴 제국의 어떤 유명한 성당 중에 하나가 성 소피아 성당이라고 있거든요. 그 막 만들어진 지 막 1000년 넘은 이런 성당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지역을 오스만 투르크가 장악을 했어요. 그 오스만 투르크가 그러면은
종교가 뭐예요? 이슬람교잖아요. 그럼 그 성소피아 성당을 어떻게 할까요? 나는 이슬람교니까 이 성소피아 성당을 없애버리자. 싹 없애버렸을까요? 어떻게 했다고 하죠? 성당 그대로 두고 왜냐면 그 성소피아 성당이 그 지금 터키 땅에 있는데 가시면 진짜 예뻐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하고 관계없이 잘 지은 건물은 그냥 예쁘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슬람교 믿던 그 오스만 투르크들도 이거 부수기에는 너무 멋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대로 두고 그 안에 막 하나님 그다음에 성인들 기독교에서 유명한 성인들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칠을 다시 하고 거기다가 그 이슬람 성인들하고 이렇게 이슬람 경전을 이제 적은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기존에 있는 거를 활용해서 바꿔도 거기서 약간 바꾸는 거지. 에이씨 마음에 안 들어 다 부숴 해가지고 벽돌까지 딱 부숴가지고는 처음부터 다시 만다 이렇게 해 안 해? 절대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알겠어요? 왜? 그렇게 하면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드니까 바꾸려고 해도 기존 거는 그대로 두고 거기에다가 약간의 변화만 줘서 변화를 시키는 게 보통이지 완전 다 뜯어 해체하는 건 사실은 비효율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잘 벌어지질 않는다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수소 원자하고 수소 분자하고 플로라이드 분자가 화학 미케니즘 상에서 완전히 다 뜯어 발겨가지고는 새롭게 HF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영 다른 경로를 통해 만들어지지만 지금은 이 에너지적 관계를 생각해 보기 위해 가상적으로 모두 다 원자화된 가짜 상태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가짜라는 말을 쓰는 건데 실제로는 이렇게 되지 않지만 논리 구조적인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걸 한번 가정해 보자 이런 거죠. 자, 이때 요 수소 사이의 결합 에너지가 얼마라고 했죠? 432라고 했죠. 그다음 플로라이드와 플로라이드 사이의 결합 에너지는 그 데이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얼마야? 154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하려면 에너지가 얼마나 공급돼야 되겠어요? 바로 432에서 154의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이 상태가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결합 해리 에너지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결합을 쪼개서 완전 원자로 만드는 그때 필요한 에너지를 결합 에너지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그 결합 에너지가 432, 154니까 그걸 두 개 다 더한 만큼이 돼야 얘가 여기서 이렇게 될 거라고. 자, 마찬가지로 HF의 결합 에너지는 얼마냐면요. 바로 565 정도 된대요. 그러면 이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화시키려고 할 때 얼마만큼의 흡열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565 곱하기 2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여기 곱하기 2한 건 뭐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인 거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요 반응열과 이것과 이거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잘 봐. 내가 지금 생각하려고 하는 전체 반응은 이거지. 전체 과정은 요거라고. 근데 그 전체 과정을 이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바로 요렇게 스텝 1. 그 다음 요렇게 스텝 2를 통해서 전체 반응이 진행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스텝 1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스텝 2인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지원? 질문 지원? 봐봐. 질문 지원. 봐봐. 이 스텝 1하고요. 요 노란 화살표는 방향이 같아, 방향이 달라. 방향이 같잖아. 근데 요 스텝 2하고 요 노란 화살표는 방향이 같아, 방향이 달라. 방향이 다르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방향이 다르다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저 반응 엔탈피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같은 방향건 그대로 더하시면 돼요. 그리고 흡열량이 있으면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데 이때 방향이 다르잖아? 방향이 다르니까 앞에 부호를
반대로 넣어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값이 뭐가 나오느냐? 마이너스 544 정도가 나오나 봐요. 알겠죠? 이게 의미상 뭐가 되냐면 자 432 더하기 154 누구의 결합 에너지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만 넣고 보면 432와 154는 누구의 결합 에너지예요? 바로 반응물 전체의 결합 에너지죠? 다음 565 곱하기 2는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죠. 어디서 어디를 빼게 된 거예요? 반응물 결합 에너지에서 생성물 결합 에너지를 뺀 것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질문 지원 알겠어요? 알겠죠? 그러면 지금 이 개별적 예에서 이 원리를 알게 됐죠. 그러면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반응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문제를 푸는 건 효율적이 있어요? 비효율적이 있어요? 그건 비효율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효율적이겠어요? 주입해야지. 무슨 말이겠죠? 이거 질문 지원 이거 외워야 돼.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결합 에너지로 반응 엔탈피를 구할 때는 어디서 어디를 뺀다? 반응물에서 생성물을 빼야 돼. 알겠죠? 완전 중요하겠지? 완전 중요해. 완전 중요하겠죠? 중에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디를 빼야 된다? 보시다시피 반응물에서 생성물을 빼야 된다. 아니 노란 빨간 생성물을 빼야 된다. 오케이 됐다. 자 근데 반면에 이거 내가 예전에 한 얘기 수업 시간에 했다고 했는데 자 반응 엔탈피는 반응 엔탈피인데 얘를 다른 식으로 구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요 바로 델타 HF 델타 HF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구할 수도 있어요. B는 방금 뭐죠? 결합 에너지인데 델타 HF는 뭐예요? 이건 생성 엔탈피라고 하거든요. 아니 생성 앞에 표준 생성 엔탈피. 이 표준 생성 엔탈피를 통해서도 반응 엔탈피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얘는 모든 생성물에서 모든 반응물 것을 빼주시면 됩니다. 즉 요게 서로 반대입니다. 이걸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것도 뭐 일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뭐 헬스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뭐 아직 연력학 챕터가 이렇게 뭐 확실히 들어간 건 아니니까 외웁시다. 알겠죠? 외웁시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요 챕터에서는 이 본드 에너지를 통해서 반응 엔탈피를 구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때는 어디서 어디를 뺀다? 반응물의 생성물을 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번 시험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얘한테 생성 엔탈피를 통해서 반응 엔탈피를 구하는 건 철저하게 생성물에서 반응물을 빼야 돼. 알겠지? 알겠죠? 요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런 것도 있어요? 델타 HF H2 가스는 0 이런 것도 있어요? 유인 선생님 지금 이런 것도 했어요? 1기압 25도씨에서 가장 안정한 후동수 물질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0이다 이런 거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이거 한 게 아닌데? 안 했나 봐요. 그래야지. 하여튼 외워야 된다 했죠? 외웠나? 오케이 됐다. 그래서 관련된 또 연습 문제도 막 드릴 테니까 꼭 풀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학교 교재에도 잘 이런 내용들이 많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뭐 질문 있어요? 질문? 없죠? 그 다음 이제 루이스 구조 그리기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 루이스 구조 그리기는 뭐 여러분들이 뭐 모르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잘 아니까 자 기본적인 루이스 구조 한번 그려볼까요? 기본적인 거. 자 44페이지 봅시다. 44페이지 44페이지
자, 기본적인 거 몇 개 한번 그려볼게요. 자, 44페이지 8.10 루이스 구조. 자, 이 루이스 구조에서 그리시 1 어떻게 볼까? H2CO3 그려볼까요? 시작. 그려볼까요? 그려보세요. 약딱꾸리한 거 몇 개 한번 그려볼게요. 완전 기본이야, 완전 기본. 이런 거 틀리면 큰일 나. 이거 가스물. 그랬어요? 잘했어요. 잘했는데 바람 어려운 거 잘했어요. 재민. 오, 잘했어요. 좋았어. 어딨어? 생각해보고 있다. 우리 오빠 이름 뭐였죠? 이준영이야? 이준영 손 들어보세요. 이게 왜 아닌 것 같지, 이준영이? 어? 생각 중인가? 우리 가수군. 가수군 잘했어요. 오, 가수군 좋아요. 이게 all tribes born here. 모든 부족은 여기서 태어난다. 자기 등에 하나님이에요. 뭐 양보하는 이러다가 노벨상 타겠네요. 야, 좋습니다. 네. 야, 좋아. 이거 참 좋습니다. 둘이 콜라보했죠? 야, 둘이 이제 콜라보해서 노벨상 받겠네요. 야, 좋습니다. 자, 이 루이스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시오. 옥텐룰 만족. 옥텐룰을 만족시켜 루이스 구조를 그리라는 겁니다. 그럼 이따 이게 탄산의 루이스 구조입니다. H2CO3라고 하는 걸 우리말로 탄산이라고 하는데 이 루이스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루이스 구조는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었죠? 싸그리 외우셔야 된다. 아까 내가 이게 쭉 들어보는데 안 그려야 했을 때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죠. 큰일 납니다. 그렇죠? 큰일 납니다. 루이스 구조를 생각하고 있으면 재수를 어디서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알겠죠?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즉 루이스 구조는 내가 그리세요 하는 순간 바로 빡 여기 그려야 돼요. 알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저번 주에 첫 번째 나눠준 숙제에 본 사람 저번에 나눠준 숙제 그 루이스 구조 맨 뒤쪽에 보면 4페이지짜리 아주 많은 루이스 구조 정리표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거 본 사람? 왜 두세 명밖에 없어? 거기에 대략 한 100개 정도의 루이스 구조 정리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그림을 싹 다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네. 전부 외워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보자마자 탁 이렇게 그려야 돼. 알겠죠? 안 그러면 큰일 나. 큰일 나. 그래서 탄산의 루이스 구조는 이렇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봅시다. 두 번째 HCOOH 한번 그려볼까요? 시작. 자 그려보세요. HCOH 그려보세요. 시작. 보자.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그렇지 않았어요? 잘했어요. 25. 어쩜 질문 지원하고 이렇게 달라요? 같은 지원인데. 이쪽은 정답 지원, 질문 지원. 껐네? 왜 껐어? 이거 많이 기분 나빴어요? 아니, 내가 열심히 하는데요. 어렵다고요? 자, 보자. 큰일 났네. 이거 못 그리면 큰일 나는데. 자, 얘 이름은 탄산이라고 했죠? 얘 이름은 개미산이에요. 우리말로는 개미산 알겠죠? 영어로는 영어로는 formic acid라고 해요. 이걸 이제 옛날 일제시대 발음으로는 포름산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식 표현으로는 formic acid, 우리말로는 개미산 알겠죠? 루이스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녀석입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하라고요? 외워야 돼. 자, 근데 여러분 답안 중에 이런 답안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자, 당연히 맞는 거겠어요? 틀린 거겠어요? 틀린 겁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맞는 걸 외우는 것도 중요하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맞는 답을 외우는 게 중요한데 내가 써놓은 게 이게 틀린 건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왜 틀렸어요? 정답! 박수! 알겠죠? 자, 뭔 말이냐? 뭘 만족하게 그리라고요? 옥텟을 만족하게 그리라고요. 그러면 이 산소가 옥텟을 만족하려면 결합선이 하나일 때 주변에 비공호 전자가 몇 개가 있어야 돼요. 옥텟을 만족하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어야 옥텟을 만족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산소의 형식자는 얼마예요? 이 형식자는 1 마이너스죠? 요거 형자는 얼마예요? 얘도 1 마이너스죠? 이거 형자는 얼마예요? 0. 얼마예요? 얼마예요? 다 0이죠?
그럼 0, 0, 0,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 더하면 전체 전하가 얼마가 되겠어요? 2 마이너스가 되겠죠. 근데 얘는 보시다시피 정기적으로 뭐예요? 중성이죠. 그러면 전하량이 안 맞죠? 그러면 답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이건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틀린 걸 그렸을 때 이게 왜 틀렸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죠? 알겠니? 알겠죠? 알겠죠? 알겠니? 알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세 번째 CH3COOH 그려봅시다. 시작. 그려봅시다. 그래서 루이스 구조는 문제를 억수로 많이 풀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숙제 보시면 문제 억수로 많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한 번 더 있어요. 그래서 루이스 구조 연습 문제만 한 200개 정도 되니까 내가 주는 문제 다 풀어야 돼. 알겠어요? 풀면 풀수록 외워진다고. 알겠죠? 외워져요. 그게 외워야 되기 때문에 계속 풀어야 돼요. 루이스 구조는. 자, 이게 어떻게 되느냐? 짜잔. 보시죠. 이렇게 되는 게 전원석의 루이스 구조입니다. 자, 얘 이름은 뭐죠? 그 유명한 아세틱 애시드. 무엇의 주 원료? 식초. 우리가 식초라고 식재료를 먹잖아요. 그 안에 주성분이 이거라고요.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 잘 봐. 탄산, 폴믹 애시드, 아세틱 애시드. 내가 이걸 연작으로 그린 이유를 알겠어요? 내가 이거 세 개를 한꺼번에 그려본 이유를 알겠어요? 아니 그림을 보고 느낌이 없냐고요. 그림을 보고 느낌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렇지. 아 진짜 이 세 개를 내가 왜 그렸겠냐고. 그냥 뭐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렸겠어요? 보면은 공통점이 있죠. 무슨 말 알겠어요? 즉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한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카르복실릭 애시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COOH가 지금 칼복실릭 애시드인 부분이고 그 부분이 지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런 걸 왜 보여주냐면 외우라고 했잖아. 그럼 외우는 걸 밑도 끝도 없이 외우면 편해요, 불편해요? 힘들지. 그거 외울 때 어떻게 외우는 게 좋겠어? 그렇지. 그룹핑을 하러 그룹핑. 알겠어요? 비슷하게 생긴 거나 똑같게 생긴 걸 모아서 외우면 금방 외울 수가 있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이걸 그려보라고 한 거야. 아시겠죠? 그런 관점으로다가 네 번째 HNO3 그려봅시다. 시작. HNO3 그려보세요. 긴장되죠? 내가 뭐라고 부를까봐. 어? 긴장되죠? 그려봐. 긴장되죠? 똑같이 그릴까봐. 어? 얘랑 똑같이 그릴까봐. 두 개가 똑같이 막 계속. 주변 20년씩이야. 가만히 그려봐. 벌써 틀렸네 지금. 이게 아니라고. 아니지. 그렇지. 어? 정답 지원 여기 딱 있네. 정답 지원. 어? 오. 슈에 강아지.
아주 잘해요. 뭐니? 뭐니? 우리 방구소년. 방구소년 박수. 야, 방구소년. 잘했어요. 잘했어요. 우리 춘향이도 춘향이다. 춘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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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춘향이 잘했어요. 몰라? 뭐 정신이야 모르게? 뭐라고요? 자 보자. 김기춘을 어떻게 알아요? 엮인 적 있어요? 뭐야? 김기춘이랑 엮이면 인생 이제 괴로워져. 그래? 자 보자. 재밌어. 재밌어. 야 이거 김기춘을 안 해. 김기춘이 누군지 알아요? 김기춘이 누구냐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사람 알아요? 좀 지겨우니까 여러분 그거 봉준호 알아요? 봉준호? 감독 봉준호 알아요? 대표자. 이름은 알아요. 대표자 기생충. 기생충. 그다음에 그거 뭐냐면 그거 박찬호. 박찬호 알아요? 대표자. 대표자 올드보이. 그리고 어제 그저께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 받았죠. 무슨 영화로? 헤어질 결심. 이란 영화로 일주일 전인가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 받았어요. 칸 영화제라고 알아요? 네. 그 다음에 황동혁 알아요? 황동혁. 누구세요? 오징어 게임이요. 게임의 감독. 그 다음에 류승환. 류승환 알아요? 누구세요? 누구냐면요. 베테랑. 류승환 알겠죠? 뭐라고요? 그 다음에 김지훈 알아요? 김지훈. 누구 감독이냐면 밀정이라는 영화 보잖아. 이 영화 은근히 재밌거든요. 재밌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 내가 아는 그 남자 아니죠? 공통점. 감독이다. 네, 모두 다 영화 감독. 지금 영화 감독들을 예로 든 건데 이 사람들 공통점 살아있다. 블랙리스트예요. 블랙리스트가 뭐예요? 네, 바로 블랙리스트가 뭐냐면 국정원이 계속 감시하는 감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거나 할 때 영화 만들기 어렵게 국가에서 이제 뭐냐면은 그 제재를 가하는 감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블랙리스트라고 해요. 네,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었던 사람이 그 김기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뭐였었냐면은 그 우리나라 이제 검찰총장을 했었고 그다음 대통령 비서실장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장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김기춘인데 그걸로 오름이가 안 해. 그 오름이 김기춘이라는 사람이랑 엮였다는 얘기인데 오름 야 진짜 힘든 인생 살았겠네요. 그래?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그렇다. 뭐라고? 오름이가 네. 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오름이가 블랙리스트? 반대로 화이트리스트 같은 데 올라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반대. 그러네요. 위탁관계. 그럼. 자기 굉장히. 잠깐. 자, 왜 누군가 불렀어요? 자, HN3 어떻게 돼요?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워야 돼, 알겠죠? 외워야 돼.
없어. 우리 오빠 이름이? 저요? 노벨상 오빠 이름. 김승준이요. 순준? 네. 순춘이요? 순춘이. 자, 요거 뭘 따져봐야 될까요 여기서? 형식자나 따져야 되겠죠. 요거 형자는 얼마? 1 마이너스. 요 질소 형자는 얼마? 1 플러스. 나머지 이거 형자는 얼마? 얘 얼마? 얘 얼마? 다 합쳐서 얼마? 그래서 HNO3의 루이스 구전인 거예요. 알겠죠? 이름은 질산이라고 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애들 정도는 꼭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참고로 이거 하나 그려볼까요? 이거 여러분 학교 시험에 많이 나왔었는데 이거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려봅시다. 시작. 요것만 그리고 쉴게요. 이거 저거 학교 시험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많이 나왔는데 이거 잘 못 그리죠. 그러니까 지금 그려보는 게 그리기 까다로운 것들을 좀 주로 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시로 드린 것들은 잘 못 그렸다 그러면 싹 다 외워야 돼. 알겠죠? 싹 다 외워야 돼. 안 외우면은 안 돼. 알겠죠? 보자. 가스. 아니 가스가 정답. 박수. 박수. 야 대단한데. 요. 자 이겁니다. 오. 맞았죠. 정답. 이야. 잘했어요. 오. 질문 주어도 맞았어요. 오. 질문 맞았어요. 왜 친구를 때리는 거예요? 현이 친구 때리면 안 돼요? 네. 너 재수하는 것보다 더 아픈 거야. 그렇게 자극해도 안 돼요. 그러다가 맞는 거죠. 왜 친구들끼리 그래? 친구들끼리 예의를 지키고 그래야지. 자, 얘 루이스 구조 어떻게 되느냐?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이걸 이렇게 돼요. 알겠죠? 형식전화 따져볼게요. 형식전화. 이 형식전화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형식전화 얼마? 플러스 1 플러스. 0 얘는 0이죠? 전체적으로 중성인 거예요. 근데 우리 질문 지원이 얘를 어떻게 그렸냐면요. 이렇게 그렸거든요. 자, 이래도 돼요, 안 돼요? 이래도 됩니다. 자, 어쨌건 뭐를 만족하기만 하면 옥텟을 만족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 산소에는 비공허 전자가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겠죠? 비공허 전자쌍이 2쌍이 있겠죠? 여기도 비공허 전자쌍이 2쌍이 있겠죠? 자, 일단 이 질소 형식자는 얼마? 1 플러스 이 산소 형식자는 얼마? 중성 이 질소 형식자는 얼마?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 사실 이렇게 그려도 되고요. 이렇게 그려도 돼요. 다만 둘 중에 확률이 조금 더 큰 건 누굴까요? 위쪽 거요. 요게 조금 더 좋은 확률입니다.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어때요? 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질소보다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질소가 음전화를 갖고 있는 게 조금 더 적절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더 좋은 건 요쪽이다. 알겠죠? 이쪽으로 그리는 게 조금 더 적절합니다. 아시겠죠? 질문. 네. 그 고리 모양으로 그리면 안 돼요? 뭔 모양이요? 고리요. 아 고리요? 아 고리. 이렇게요. 근데 N 두 개. 어? N 사이 이중결합. 아 이중결합이요? 자 그러면 비공허 전자가 이렇게 됐겠네요.
맞나요? 네. 맞아요? 네. 오. 자, 지금 주어져 있는 이거 보시다시피 그 루이스 구조로는 맞아요. 루이스 구조로 틀렸어요. 맞기는 맞는. 루이스 구조로 맞습니다. 네, 좋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루이스 구조와 옥텐룰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단순 논리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구조와 옥텟 룰을 생각을 하면 실제 구조 속에 옥텟 룰이 당연히 설명이 돼야 되겠죠. 근데 옥텟 룰을 만족한다고 이게 실제 구조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옥텟 룰을 만족하지만 이렇게 삼각고리화물은 흔치 않기 때문에 이 녀석은 실제 구조로 삼각고리가 부적절해서 답이라고 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루이스 구조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외워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근데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많진 않기 때문에 그 외우라고 할 때 이게 좀 뭐 이렇게 좀 너무 당황스러운 일은 없을 텐데 여하튼 간에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